극초음속 미사일,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공포,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무기.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마하5, 음속의 5배를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 국가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뚫고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신무기. 이제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초고속으로 날아 어떤 방어망도 피할 수 있는 무기. 탐지조차 어렵고 요격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존재.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더 똑똑하고 더 치명적인 무기. 러시아, 중국, 미국이 앞다투어 개발하는 차세대 전략무기. 그렇다면 이런 통념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극초음속이라는 개념 자체는 1950년대 초 나사의 극고속 항공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대기권 재진입체를 개발하기 위해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연구했고, 이 기술은 훗날 탄도미사일로 이어집니다. 냉전 시대가 절정이던 198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요격망을 무력화할 새로운 수단을 찾았습니다. 그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였습니다. 로켓으로 우주까지 올린 뒤 탄두가 활공하듯 대기권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형태죠. 이 기술은 냉전 종식 후 한동안 잊혔지만 21세기 들어 미사일 방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방어를 뚫는 무기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실험, 중국의 GF 활공체, 그리고 미국의 HTV-2 프로젝트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극초음속 시대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무기들이 요격 불가능한 절대 무기일까요?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도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지난 챕터에서 본 통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빠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과학과 군사 기술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실 1. 첫째, 극초음속 무기는 빠르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 공군 시험 결과 극초음속 활공체는 대기권 내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며 불안정한 비행을 합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에서는 작은 공기 흐름도 비행 궤도를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즉, 초정밀 타격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진실 2. 탐지 불가능 역시 과장된 말입니다. 나사와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추적 위성 체계는 적외선 신호를 감지해 극초음속 활공체의 궤적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이 위성들이 실제 궤도에 배치되어 보이지 않는 무기라는 신호는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진실 3. 러시아와 중국이 자랑하는 극초음속 무기들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 기존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컨대 러시아의 킨잘은 사실상 미그 31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공중 버전일 뿐이며 궤도는 여전히 탄도형에 가깝다는 것이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통념이 말하는 요격 불가능한 절대 무기라는 이미지는 군사 선전과 공포심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포의 기술은 왜 이렇게 급속히 퍼져나갔을까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진짜로 이 기술을 손에 넣었을까요? 새로운 군비 경쟁의 불씨. 이제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 질서에 어떤 파급을 미쳤는가입니다. 영향 1. 군비 경쟁의 재점화. 2018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아방가르드 시험 성공을 공개하며 어떤 방어 체계도 이 무기를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제2의 냉전을 촉발시켰습니다. 미국은 DARPA와 공군을 중심으로 ARRW, HAWC 등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고, 중국 역시 활공체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병행 개발 중입니다. 영향 2. 방어 체계의 변화.
이 무기의 등장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기존의 탄도, 궤도 요격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주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한국과 일본은 적어도 탐지 레이더 개발에 나섰습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더 비싼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영향 3. 국제 정치의 불안정. 극초음속 무기는 핵무기와 달리 조기 경보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이 미사일이 핵인지 재래식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로 전면전이 촉발될 위험이 커진 것이죠.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를 전략적 불확실성의 무기라 부릅니다. 결국 극초음속 무기는 기술의 진보라기보다 공포를 관리하는 정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속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무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극초음속 무기의 통념, 진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재조명 1. 왜 오랫동안 오해되었는가? 극초음속 무기가 오랫동안 절대 무기처럼 포장된 이유는 냉전 이후 무기 산업의 경쟁 구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요격 불가능한 무기를 발표하면 다른 국가는 정치적 이유로 반드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의 한계는 감춰지고 공포만이 부풀려졌습니다. 재조명 2. 다른 해석의 가능성.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기술이 오히려 우주 비행체, 고속 여객 운송 등 민간 분야 혁신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기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본다면 이 기술은 인류 이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재조명 3. 우리의 태도 변화.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언제나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그 속도를 통제할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결국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불안, 두려움, 경쟁심이 그대로 비칩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속도보다 더 빠른 사유를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포보다 그 뒤에 숨은 목적을 질문해야 합니다. 결국 인류의 가장 빠른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그것은 하늘을 가르는 불덩이이자 인간의 공포를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진짜 전쟁은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